그것만 했는데도 한 달에 2kg 이상씩 빠진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될까 하는데 환자분들이 진짜 해가지고 오시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다이어트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고 우리가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어트다라는 건데, 저탄고지라고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탄고지가 도대체 어떤 다이어트죠? 저탄고지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그런 식사를 얘기를 하는데, 탄수화물은 전체 칼로리의 한 5에서 10% 정도, 5에서 10%를 전체 식사 중에 탄수화물로 먹고, 그다음 나머지 70% 이상을 지방으로 먹고, 그러니까 이런 다이어트를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이제 알고 있고, 그걸 실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이런 저탄수화물, 고지방에 대한 식사 연구들이 몇 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탄수화물을 한 26%에서 45% 정도 먹는 걸로 되어 있고, 지방은 50% 이상 정도니까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알고 있는 저탄고지보다는 조금 더 정상 식사에 가까운 그런 퍼센테이지를 갖는 저탄고지. 저탄고지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저탄고지가 아니네요. 그 저탄고지가 진짜 체중을 빼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탄고지의 이제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한 번에 많은 지방량을 먹기 때문에 조기에 포만감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욕을 많이 잃게 됩니다. 이제 지방질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가 몸에 케톤이 많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식욕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체중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이고, 보통 이제 저탄고지 식사를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곳에서는 그런 지방질을 좋은 식품에서 우리 유래하는 지방질을 먹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버터를 커피에다가 막 마구 넣는다든지, 아니면 밤중에 삼겹살을 엄청나게 먹는다든지, 이런 불포화지방산이 아니라 포화지방산이 많은 그런 이제 지방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되고요. 근데 이제 건강한 식품에서 유래한 그런 지방질을 먹는다라는 문제는 그만큼 좋은 음식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버틸 수 있느냐, 단기간 유지를 해서 체중을 감소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도 가기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단기만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요. 초기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 저탄고지를 하고 2, 3개월 만에 한 2, 3kg에서 많게는 5, 6kg 빼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한 5, 6개월 지나서 다시 오니까 고지혈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혈당 또는 체중 감량의 단기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상지질 혈증을 더 악화시키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심혈관 질환의 악화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탄고지 말고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고,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간헐적 단식은 그야말로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중에 이틀을 아예 굶어버리고 나머지 5일을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3일을 먹고 하루를 안 먹고 또 3일을 먹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하루 중에서 특정 시간에만 식사를 하고 특정 시간에는 먹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간헐적 단식을 일반 당뇨병이 없는 환자분들한테서는 이런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당뇨병 환자분들한테서는 이제 몇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당뇨병의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혈당 강화 효과에는 크게 영향을 좀 주지 않는다라는 것과, 당뇨병 환자분들이 일정한 식사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단식을 함으로 인해서 저혈당의 이슈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되어서 많은 에비던스나 이런 것들이 더 채워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좀 권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사실은 약을 항상 먹고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할 때는 또 다 약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당이 이제 승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사실은 조금 권하기 좀 쉽지 않는 다이어트 같긴 합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그런 게 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하고 간헐적 단식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헐적 단식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헐적 단식하고 좀 차이점은, 간헐적 단식은 어떤 시간에는 안 먹게 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칼로리를 다 제한하게끔 되어 있는데, 원래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원칙이 하루 중에서 일정한 시간은 먹고 일정한 시간은 먹지 않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인체 내 시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기라고 해서 밤에는 뭐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오고, 아침이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이 나오고, 낮과 밤에 따라서 이제 몸의 주기가 달라지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잘 살려서 실제 대사가 조금 시간 주기에 맞춰서 주기가 되게끔 하는 게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 제한 다이어트의 이제 많은 방법 중에는 뭐 8시 이후부터 또는 6시 이후부터 16시간을 금식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낮 동안 8시간만 먹는 그런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가장 좀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당뇨병 환자나 다른 일반 환자한테서도 연구가 된 것들이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하루에 3시간에서 12시간만 먹고 나머지 뭐 21시간에서 12시간은 안 먹고, 방법은 좀 다양하지만 그렇게 안 먹는 대신에 먹는 시간에는 하루 총 필요한 열량을 다 먹는 거예요. 따라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원래 알려진 거랑 좀 차이점은 칼로리 제한이 없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약은 다 그 시간에 먹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최근에 그 시간 제한 다이어트로 뭐 메타 분석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열량을 먹어도 딱 시간 내에만 먹고 나머지 금식을 하면은 칼로리 제한을 하지 않아도 체중이나 아니면 혈당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당뇨병 환자한테서도 하루를 굶으세요 이런 단식보다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 같이 하루 중에 일정 시간 동안 먹고 일정 시간은 안 먹는 그런 방법은 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당뇨병 환자한테서 아주 극단적인 뭐 3시간 동안에 모든 열량을 소비하라는 건 아니지만 8시 정도의 시간 동안에 3끼 식사를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걸로는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칼로리를 다 먹고도 혈당이나 이런 게 조절이 좀 된다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방법이. 네.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 이제 체중 감량하고 혈당 조절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다이어트법에 대해서 한번 박석영 쌤이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저탄고지 이런 이제 식사요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분들이 장기적으로 실현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해당 다이어트를 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체중 감량 때문에 이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 자체가 체중 감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열량 자체를 조금 평소보다 좀 제한을 해서 먹은 것도 체중 감량이라든지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체중과 혈당을 함께 같이 잘 조절을 하시려면 그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고, 아침은 조금 먹고 점심은 많이 드시고 저녁은 또 조금 먹고, 이런 불규칙하게 당질을 섭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근본적으로 그런 이제 식사적인 그 요인들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시간 제한 그 다이어트들을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시간 제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제한을 하시는 건가 싶은 정도로 저녁 7시에 마지막 식사하시고 아침 9시에 식사하시고 그거를 이제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그 사이에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나오는 다양한 그 식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당뇨 환자분들한테 잘 적용을 해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또 말씀드리면요. 그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서 갑자기 막 체중이 증가되어서 왜 그렇게 됐을까 상담하다 보면은 요즘 코로나 확진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야식이며 이런 것들을 가족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한 뭐 5kg에서 8kg가 쪄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8시 이후에는 진짜 드시지 마십시다, 이제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셨는데 놀랍게도 막 2개월 만에 5kg, 8kg 빼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셨어요? 했더니 선생님께서 8시 이후에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짜 하셨어요? 진짜 그것만 했대요. 대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골고루 3끼를 먹고,
나머지 간식은 당연히 안 먹게 되죠. 왜냐하면 배가 부른 상태니까. 처음에는 야식을 안 먹는 게 정말 힘들긴 하지만 그것만 했는데도 한 달에 2kg 이상씩 빠진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될까 하는데 환자분들이 진짜 해가지고 오시니까 이제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분들한테 이거 진짜 됩니다 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규칙적으로 먹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야식이나 이런 걸 안 먹는 것, 이것이 근거가 입증된 그런 시간 제한 다이어트랑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사를 하시면은 조금 더 체중 조절에 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팁 같습니다. 저도 당장 내일부터 환자 볼 때 꼭 써먹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당뇨병 환자에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